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점검 결과 보고서 이걸 발표했죠. 엊그제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표현은 안 했지만 여하튼 그 경제성 평가를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데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래서 수천억 원의 나라 돈을 헛되이 쓰게 만든 그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처음 그 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에는 백운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고발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초안에. 그런데 그게 감사위원 회의를 거치면서 빠졌다. 왜 그랬을까?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의 결과 통보서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인사자료를 통보하겠다 그러면서 이유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인사자료 통보라는 건 앞으로 취업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포상 같은 걸 할 때 참고자료로 써라 이런 건데, 아니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뭘 재취업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포상 뭐 이런 걸 또 받을 가능성 뭐 이런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사라진 나랏돈 수천억 원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아주 수위를 낮춰서 결정을 해서 사실상 무의미한 책임을 묻는 문책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고발 대상에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법 35조에 보면요,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돼.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떤 혐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과장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 보고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그 월성 1호기 언제 멈추냐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언제 멈추냐. 이거는요, 그거를 멈출 것이냐 멈추지 않을 것이냐 결정을 해라 이런 질문이 아니고, 가동 중단하는 건 당연한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질문을 A 과장한테 했고, A 과장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백운규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월성 1호기를 멈추면은 월성 1호기가 2012년에 7천억 원을 들여서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인데, 그래서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돼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2017년 5월 달에 집권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판도란가 뭔가 하는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원전이 위험하네? 이렇게 하고 결정했다는 게 지금까지 정서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이 과장한테, 산업통상자원부 과장한테 언제 멈추냐고 물으니까 그걸 과장이 장관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얼른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A 과장을 질책하면서 폐쇄 결정과 동시에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장이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니까 장관이 그게 마치 자기 생각인 양 그렇게 과장을 질책하는 척 한 겁니다. 공무원들 흔히 그렇게 합니다. 질책하는 척 해가면서 자기 생각도 대통령 생각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원래는 폐쇄 결정을 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가동 중단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그동안에 학계에서는 정설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폐쇄 결정을 하자마자 가동 중단을 해라. 이렇게 이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실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2018년 12월 달에 11월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12월 1일 밤 11시 30몇 분인가요? 그때 감사원의 주말에
감사원에 과장 뭐 이런 사람들, 주무 직원 이런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밤 12시 반이, 11시 반이 훨씬 넘어서 그때부터 무려 2시간, 새벽 1시가 넘도록까지 계속 딜리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무려 444개, 4개의 문서를 지웠다는 것이고, 그 문서를 초반에는 그냥 지운 것이 아니고, 이 문서를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요, 다 이렇게 밝혀낼 수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문서 제목을 전부 바꿨다는 것이죠. 뭐 원전 조기 폐쇄 월성 1호기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산자부 뭐 관련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설령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걸 복원해낸다 할지라도 제목이 완전히 엉뚱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고도의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정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건 뭐 누구든지 다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이 고발을 안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감사원 뭐 이런 그 일부 관계자들은 그 중앙일보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고발하면 그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검찰에 계속해서 그 입증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입증하는 게 난감하다. 그 다음에 감사 결과 보고서가 감사위원회의에서 당연히 뭐 수정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죠.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정됐느냐, 그거는 바로 친문 성향의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출신도 있고 친문 성향의 민변 뭐 부회장 출신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친문성, 그 사람이 뭐 감사위원회의를 좌지우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반대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이 감사원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인데 감사원은 고발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부 시민단체도 고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그 장관하고, 그 다음에 산업부 관계자, 한수원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고요.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그 다음에 공문서 서류 훼손, 그 다음에 증거인멸, 이런 범죄 혐의로 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수사하느냐. 만약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면 또다시 면죄부 수사를 주겠죠. 그래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배당은 누가 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합니다. 배당은. 이걸 어디에서 수사시킬까? 배당을 하죠. 물론 여기저기서 압박을 넣을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맡기라고. 왜냐면 거기에 맡기면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을 하겠지만 이 정상적인 절차를 저는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뭐 이런 데 본사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 그런 데를 관할하는 곳, 여기에서 이 수사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다면 대전지검이 돼야 됩니다. 대전지검.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종시에 있으니까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지검은 어떤 사람이 지검장이냐? 이두봉 검사장이 지검장인데, 이두봉 검사장은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거쳤고, 그 다음에 요 직전에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거쳤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거치던 때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고요. 이때 그 올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면서 대전지검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울에서 외곽 지역으로 보낸다, 일종의 약간 한직으로 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보냈는데, 물론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뭐 한동훈 검사장이나 아니면 박찬호 검사장이나 이 사람들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나마 대전지검장 정도로, 어디 고검 차장검사 이런 거로 안 가고 대전지검장 정도로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마침 그 사람이 이걸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두봉 대전지검장한테 맡기면 세종시를 관할하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
탈원전 부분에 관한 그 고발 사건, 이 사건은 대전지검에 맡게 되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본인과 그렇게 멀지 않은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지검장이 이 사건을 맡게 된다. 근데 대전지검에는 그 반부패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뭐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도 반부패부에서 한 게 아니고 형사일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옵티머스도 뭐 무슨 반부패부에서 한 게 아니고 조사일부에 맡겼던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형사부에 맡긴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반부패부를 대부분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수사는 만약에 대전지검이 맡을 경우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점까지도 이 그 문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람에 대한 저는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 지시나 직권남용이나 뭐 공문서 훼손이나 뭐 이런 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그 조기 폐쇄를 함으로써 정부 돈으로 대략 한 3,700억 원 정도를 그냥 날린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문책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나라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공무원들이나 장관들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단죄하는 것이 바로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임무다. 그런데 지금 뭐 경찰은 뭐 몇몇 사건 등에서 잘 아시다시피 그건 정권의 입맛에 딱딱 맞는, 그리고 그런 결과만을 초래하고, 검찰도 대부분이 지금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일부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검사들이 맡게 되면 적어도 시시비비만은 확실하게 가리지 않겠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사실상 주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고발에 의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마침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대검에서 일했던 대전지검장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돼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주목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